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주식의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하는 이번 주는 역대급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주의 첫 시작은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상콤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우선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이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상태라는 게 시장의 불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이후 본격적인 전면전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이미 불붙은 화약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죠. 이런 긴장감이 당분간은 시장 주의를 계속 맴돌 것입니다. 다만 당장에 추가적인 확전이 없자 시장 심리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유가는 WTI 가격이 한때 88달러 근처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85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으로선 유가가 전쟁의 진행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유가가 진정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 상황도 진정이 되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슈로 인해 급등했던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금은 한때 194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며칠째 약세를 보이며 현재는 1920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 급등했던 채권 가격도 현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전쟁 소식에 한때 4.5%대 중반까지 급락했었지만 현재는 다시 4.7%대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채권 수익률의 재상승은 위험자산 시장에는 다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더 안 오르려면 금리 전망치가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보고서의 발표는 없지만 그 대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무더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미셸 보우먼 이사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수요일에도 크리스 월러 이사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대장인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하여 무려 5명의 의원이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깨알같이 금요일에도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번 주를 통해 연말까지의 금리 정책을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의 발언만 다 모아도 그게 앞으로의 연준의 정책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멀었다, 금리 더 올려야 한다 하면은 시장이 급락했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하면 다시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주식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한 주입니다. 정말 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투심과 경기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어서 별 상관이 없는 다른 기업들의 주가까지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법한 주요 기업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요일에 장전에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가치주의 대명사인 존슨앤존슨이 대기하고 있고, 수요일 장전에는 역시 가치주의 대명사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반도체의 최중요 장비 회사인 ASML, 장후에는 기술주의 선발타자로 나서는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목요일 장전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 그리고 통신사 AT&T와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 금요일에는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각각의 산업에서 최주요 포지션을 차지하며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법한 기업들이 대거 실적 발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나 수요일 장후에 발표될 테슬라와 넷플릭스겠죠. 이들 두 기업의 실적 발표는 다른 빅테크들을 포함한 위험자산 투심 전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테슬라가 이번 주의 원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불안한 점은 테슬라의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얼마 전 3분기 인도량이 지난 분기보다도 적고 기대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거기에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을 의식하며 추가적인 가격 인하까지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3분기 예상 EPS는 74센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직전 분기에 91센트보다 19% 정도 낮은 것이고 전년 동기에 1달러 5센트 대비해서는 무려 30%나 낮은 수치입니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더 늘었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되었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애널리스트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3분기에 2분기와 비교하여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전기차의 최주요 원재료인 리튬의 가격도 2분기와 거의 비슷했던 데다가 평균 판매 가격도 4만 5천 달러 정도로 2분기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테슬라 특유의 엄청난 비용 효율성이 더 증가하여서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9%대에서 이번 분기에는 10%대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예측치인 74센트 대비해서는 소폭 높은 78센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전 분기보다도 낮고 전년 동기보다도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처럼 이번 테슬라의 실적은 최근 들어 최악의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 발표 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나락으로 가는 걸까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은 이미 2주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EPS 예상치가 최근 내 기록 중 가장 낮은 것도 이미 몇 주 전부터 다 예고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분기 실적 발표 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 가격에 안 좋을 게 분명한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고 시장의 예측보다만 좋게 나온다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반대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예측보다 더 안 좋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실적만 보면 실적 추세가 우하향하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1년간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번 분기를 딱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뭐였죠? 바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빠질 일보다 좋아질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이 바닥을 찍을 때 시장은 오히려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최악을 찍을 때 시장은 오히려 불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시장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야말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 투자자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테슬라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바라보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줍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줍줍 찬스가 안 생기면 그건 그 나름대로 좋은 거죠. 오질 내줍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비트코인의 수직 이착륙 수준의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발생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단박에 3만 달러 거의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오보로 인한 해프닝이었는데요. 한 언론에서 자사의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SEC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오보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비록 오보였기는 하지만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자마자 중동 전쟁이고 뭐고 가격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 곧바로 오보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걸 뚫고 훨씬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진짜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에 이미 힌트가 다 있죠? 물론 현물 ETF 관련하여서도 초단기,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별로 다 각각의 전망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전망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전망은 실제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인 멘탈 클럽에 오시면 가장 빠르고 더 세밀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니 밑에 더보기란 눌러서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밤에 오보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이 급락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강세 모드였습니다. 그리고 오보 소식이 밝혀진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여러 소식통들로부터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분명 어디선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런 소식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정확한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무언가 거대한 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통해 그리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듯 현물 ETF는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핵심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촉매제 정도에 불과하죠.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과 역사적이었던 초단기 급등 금리의 인하 시점이 맞물리는 수요 충격입니다.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의 계기일식과 같은 결합을 토대로 ETF 등을 비롯한 몇몇 추가 호재들이 가세하여 더 강력한 사이클을 만들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적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1달러도 안 되었던 첫 해는 제외하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 3년간 상승하고 1년 하락, 다시 3년 상승, 1년 하락, 다시 3년 상승, 1년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년 상승의 첫 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의 진짜는 첫 해가 아니라 그 다음 2년간에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불장이고요. 현재는 그 불장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초 대비 많이 오른 현재 가격도 비트코인의 미래 내재 가치와 비교한다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저렴한 할인가입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누군가는 이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놓치겠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하지만 최소한 놓치더라도 일단 공부해보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나는 이 투자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단순한 선입견에 귀찮음에 약간의 수업료가 아까워서 공부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한 채로 기회를 놓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알 기회가 이렇게 충분히 주어졌었는데도 말이죠. 한번 공부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얘기 듣고 한 10분 정도 강의 듣는다고 해서 제 살림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혀 늦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정리해봤고요. 내일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연준 의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탈 예정입니다. 그럼 이 롤러코스터에서 멀미하지 않고 멘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시장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수 있나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를 완전히 버리면 됩니다. 그 순간 즉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격의 요동으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치는 내일에 있지 않고 이번 주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최소 수년 후의 미래입니다. 롤러코스터에서 그만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멀찌감치 서서 레일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지점에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일은 예약되어 있는 그 보상을 맛있게 받으러 가는 길 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